나는 이거 콧물약으로만 구입을 한 건데 진통, 해열 성분이 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코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드시게 될 경우에는 남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정입니다. 짜잔! 오늘도 건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제가 기본적인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템이라기보다도 약인데요. 우리가 통증이 있거나 열나거나 했을 때 약국에 갑니다. 또는 상비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편의점에서도 간혹 파는 약들이 있긴 한데요. 통증도 누르고 그다음에 열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는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찾죠. 근데 상품명으로 일반적으로 타이레놀 주세요 하고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사님의 복약 지도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약을 건네받기는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CVS Pharmacy, Walgreens Pharmacy, 그냥 슈퍼에 있듯이 약이 막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켠에는 막 빨간색으로 타이레놀 관련된 제품이요, 여러 가지, 정말 수십 가지 놓여 있는데요. 우리 약국에서, 한국 약국에서는요, 타이레놀이 이런 식으로 또 현타액으로 또는 가루, 산재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복용하셔야 될 양이 4000mg이 넘으면 안 되고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레놀 그냥 일반 500ml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mg을 하루에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심할 경우에는 2알을 복용하시기도 하는데 4-5시간 간격으로 하루 3번 드시면 되고요. 이 타이레놀 2알 제품은 ER이 영어로 Extended Release라고 해서 지속정이에요.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서서히 녹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번만 드시면 되고요. 얘는 어린이들 시럽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타액이고요. 그 다음에 물 없이 가루로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산재들이 나와 있고요. 어린이 것도 나와 있습니다. 150mg으로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아세타미노펜 성분은요, 진통, 해열 작용만 합니다. 그런데 나 머리도 아프고 해서 먹었는데 다른 종합감기약을 먹어야지 하고 그냥 막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 또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내 몸은 소중하잖아요. 확인하고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콧물약으로만 구입을 한 건데 진통, 해열 성분이 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세타미노펜 단독으로 있는 거와 이 코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드시게 될 경우에는 과용량 드시게 되는 거고 남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또 신년회가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또 술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숙취 해소가 잘 안 돼요. 숙취 해소제 주세요 하면서 또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 됩니다. 얘는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간에 더 독성을 일으키고요. 간을 아프게 만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죠? 외국에서는 이 아세타미노펜 성분으로 급성 간부전이 오셔서 사망에 이르신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슈퍼에서 그냥 막 파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하고 드셔야 되고요. 약국에 가시면 이 생약 성분에 다른 숙취 음료가 있습니다. 두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요, 숙취로 인한 게 아니더라도 막 두통이 와. 그러면 저는 소금 한 꼬집에 미지근한 물을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거,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좀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두통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술 드실 때요, 안주 같은 거, 특히 단백질 위주의 안주를 드시면 좀 빨리 취하는 게 덜해질 수도 있고요. 술을 드시면서 물도 계속 자주 드시면요, 덜 취하게 되실 겁니다. 생리통이 심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통에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세타미노펜 성분도 드셔도 됩니다. 우먼스 타이레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부프로펜에다가 좀 생리통이 있을 때 붓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붓기를 완화해주는 파마브롬 성분이 있는 그 생리통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드셔도 되고, 저는 여성분들한테 생리통 약 대신에 이노시톨,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시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생리통이 오기 전에 미리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떼굴떼굴 구르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열이 37도 초반에 있을 때는 굳이 해열 진통제를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로 진통 역할을 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요. 초반에 열이 날 때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땀을 쭉쭉쭉 빼주셔야 이 땀구멍이 열리면서 이 온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솥에다가 물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요, 물을. 그러면 이 부글부글 끓는 물이 뭔가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뚜껑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이 막 날 때 몸을 더 차갑게 해요. 그러면 땀구멍이 막힙니다. 그럼 이 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땀을 빼세요. 그러면 열이 식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 조금만 뭐 그러면 해열 진통제를 찾을 게 아니라 열이 미열일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열을 발산해 주시고 최대한 진통제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